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 월세를 전월세를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월세를 물어볼 때 월세와 함께 물어봐야 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단 월세를 물어볼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데 이제 깜빡하고 물어보지 않고 넘어갔다가 집 계약하는 당시에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이 이제 월세를 낼 때 월세가 선불인 곳이 있고 또 후불인 곳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불은 돈을 먼저 내고 그 집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후불은 집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월세를 내게 되는 구조인데, 이게 사실 달달이 월세를 똑같이 자기가 쓴 만큼 내는 것은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차이점이 없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사실 그 월세 집을 구하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이 뭐 월급에 맞춰서 그 한 달 지출 계획을 세워 놓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앞에서 내고 시작하는 거랑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월급 날짜에 맞춰서 월급을 받고 월세를 납부하는 거랑은 그 가계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미리 월세를 물어볼 때, 이 집 월세는 이제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이거를 분명히 한번 물어보고, 계약 당일날 당황하는 일이 없게끔 자기 지출 계획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없게끔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월세와 별도로 관리비를 따로 부과하는 곳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관리비를 징수를 하지만, 이제 원룸 같은 형태의 건물의 그런 주거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를 따로 받는 곳도 있고 따로 받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세처럼 매달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기 본인의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관리비를 따로 부과를 하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비의 액수가 평균적으로 관리비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건물마다 특징이 있어서 관리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평균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관리비가 있는 곳에는 이제 선수관리비라는 게 있는 곳이 있어요. 선수관리비는 뭐냐면 관리비의 보증금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비가 나중에 연체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약 한 달치 정도의 이제 관리비를 미리 보증금 형식으로 받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보관을 하는 형식인데요. 물론 이 선수관리비는 이제 나중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사 나가실 때 꼭 찾아서 나가시는 거고요. 선수관리비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선수관리비를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 이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지출 계획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자, 장기 수선 충당금은 무엇이냐면 그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제 미리 적립을 해 놓는 어떤 금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건물의 외벽에 뭐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하수도 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목돈이 들어가는 수리 부분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를 해서 소유자들이 그때 매달 적립을 해 놓는 어떤 금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는 곳은 평소에는 이제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곳이 아마 분명히 있어요. 이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우선은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낸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정산을 받으셔갖고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서 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사 나갈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가시지 말고 본인이 냈던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한번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 보시고 본인이 납부했던 금액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반드시 돌려받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은 현재는 주택의 경우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헷갈리시지 말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택의 임차인들께서는 자,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자, 월세의 선불인지 후불인지 체크하는 거, 그리고 월세와 별도로 관리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지, 또 그 관리비의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선수관리비를 납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 이 부분들을 항상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